자, 우선 먼저 그러면 법조문이 10조였다 그랬을 거예요. 자, 이걸 개공 등에 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었죠. 자, 이 뜻이 결격 사유가 어떤 뜻이었다 그랬어요. 이거 뜻이. 일단 여기 걸렸다면 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랬었죠. 그죠? 또 등자가 썼던 이유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여기 걸렸다면 개공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도 될 수가 없고 또 고용인도 될 수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될 수 없었겠지만 여기 이제 된 다음에 걸렸더라. 그러면 그가 개공이면 등록을 뭐 한다 그랬죠? 등록을 절대적 취소한다 그랬을 거예요. 절대 취소. 그다음에 임원이나 사원이 해당됐다더라. 그럼 그들은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이제 해임을 해야 한다 그랬죠. 해임을 해야 할 사유가 될 것이고, 고용인이 해당됐더라. 그럼 뭐 하라고요? 반드시 해고하라 했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유인가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크게 이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자, 제한 능력자 그래가지고 이 속에 세 사람이 있었죠. 세 사람 그죠? 첫 번 누가 있었어요? 미성년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한정, 피성년 후견인 그랬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파산자, 셋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그럼 이제 미성년자는 무조건 20살 넘어야 한다 그랬었죠. 그죠? 성년 돼야만 된다 그랬고,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뭘 받았다고? 선고. 법원에 선고 받았다고 그랬고, 아직까지 뭐가 안 됐다 그랬었어요? 취소가 되기 전 그랬었죠. 취소되기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고 받았겠지만 취소되면 괜찮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파산자라는 것은 망했다는 뜻이었겠지만 파산자를 하기 위해서는 뭘 받았다? 역시 파산 선고된 사람이었겠고, 아직까지 뭐가 안 됐다고요? 복권 또는 면책 결정 그랬죠? 복권이 면책 결정이 되기 전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파산 선고됐겠지만 복권이 되면 괜찮다 그랬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가 될 텐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이게 전과자라고 써있긴 하지만, 전과자란 말을 바꿔가지고, 그들을 형벌을 받은 자,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럼 이 속에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제 책을 넘기세요. 넘기시면 84쪽 가시면 그 1번 동그라미 좀 문장이 길죠? 여기 보니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그 다음 가로 열고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경과하지 않은 자라는 게 있죠? 그 속에 뭐가 있나 이제? 기억 동그라미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있죠? 니은 동그라미 집행 종료. 자, 집행 종료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옆에? 만기 석방을 말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는 거는 그 세 글자 보시면 돼. 바로 옆에. 그게 뭐라고요? 가석방. 그 다음 박스 밑에 리을 동그라미 집행면제라고 써있죠. 집행면제라는 뜻은 남은 기간을 없앤다는 뜻이었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속에 뭐 있나요? 영어 스몰 A 특별 사면 맨 밑에 그 다음 오른쪽 이제 그 위에 보지 마시고 큰 그림 보이시고 밑에 영어 스몰 B 뭐 있어요? 법률의 변경. 그림 밑에요. 그림 밑에 박스 밑에 거기 두 번째 있죠? 법률의 변경 있죠? 한 장 더 넘기시면 86점 N 꼭대기 영어 스몰 C 뭐 있어요? 형의 시효 완성 있죠? 그쵸? 자, 여기까지라는 소리, 여기까지가. 그럼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첫 번째 게 좀 길어요, 문장이. 자, 이렇게 1번으로 표시한 다음에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이 속이 몇 가지?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집행이 끝났다.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거였어요. 종료됐다. 이 종료됐다는 거는 이제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왔다는 얘기죠. 기간 다 채우고 나왔다 그래서 뭐라 했었어요? 만기 석방되었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세 글자 뭐라고요? 가석방이라고 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집행 면제한다. 어쨌든 자, 공통점 이들은 전부 다 묶어서 얼마 동안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3년을 못하는 거죠. 그죠? 3년을 못한다. 그럼 3년 동안 이제 하지 말라는 뜻이겠는데, 이제 오늘 요게 우리가 지금 3순환죄를 돌고 있는 중이라고요. 3순환죄. 그러면 저 우선 여기서 금고 이상 형자를 썼을 텐데, 이 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을 말한다 그랬었어요? 우리 형법상 형벌의 종류를 말한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 형법상 형벌 종류가 몇 가지 있었다?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가장 무거운 걸 이제 사형이라고 그래요. 사형. 그 밑에 게 징역, 금고, 쓸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밑에가 뭐 자격 정지, 자격 상실 등등등 9개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금고 이상 그랬죠 지금? 그럼 금고 밑엔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금고 위로만 따지면 되겠네.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죠. 그래서 하나는 빼야죠. 뭘 빼야 돼요? 사형은 빼야겠죠. 그죠?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그럼 이때 형의 종류는 뭐와 뭐만 말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징역과 금고만 말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금방 메뉴의 사형이었었고 이렇게 쭉 9개였다 했을 때 이 순서 어떤 순서?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순서겠죠. 그죠? 그럼 얘네 둘만 비교한다 할 때 뭐가 더 무거워요? 징역이 더 무겁다 그랬죠. 이게 왜 그랬어요? 자, 이건 둘 다 똑같더라. 교도소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건 같은데 어떤 차이다? 요 징역은 들어가서 일을 한다 했잖아. 일을 한다니까 좀 더 무겁다 했겠죠? 일을 안 시킨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여기 형의 종류는 2개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말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죄인지 모르겠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다 살았다는 뜻이에요. 다 살았다. 얼마 못한다? 3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온 날부터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는 또 우리가 얼마 동안 못하는 건데 라고 할 때 얼마 동안 못하는 걸 뭐라고 하죠? 결격기간이라고 그래요. 결격기간.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약간의 기준이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형자 붙었어요. 이렇게 그죠? 형자 붙어서 뭐뭐 할 때 어떤 몇 년 이런 기간 있죠. 요거. 그걸 형자로 인한 기간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형기라고 하죠. 형기.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 첫날을 어떻게 했어요?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날을 집어넣었다는 뜻을 다른 말을 바꾸면 뭐라고 한다? 초일을 산입한다더라. 이랬죠. 초일을 산입한다고. 첫날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으로 인한 기간일 때는 그 기간의 기준을 형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첫날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초일을 산입한다는 거고 형기가 아니라 이제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제 취소로 인했을 때 얘기인데 행정처분으로 인한 기간 계산할 때는 초일을 빼야 돼요. 그때는 첫날을 뺀다 그래서 초일을 불산입한다 그러죠. 이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하루의 차이가 온다 그 말이에요. 형기는 초일을 넣어야 되고 요거 밑에 거는 빼야 되니까 근거가 요거는 형법 민법의 근거가 그래서 그래요. 형법 민법. 그런 바람에 자 3년을 세야 할 텐데 해보세요 한번. 그럼 이제 오늘 날짜겠죠? 자, 18년도 오늘 3월 22일인데 오늘이 어떤 사람이 자, 징역을 살고 다 살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3년 지나야 되죠, 그러면? 그럼 언제까지 못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건 지금 형으로 인한 기한이니까 초일을 오늘을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네, 집어넣어야 되니까 2021년도 3월 어쩌기까지겠어요? 21일까지겠죠? 그쵸? 초일 들어갔으니까. 21일까지가 못하는 기간의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풀어지는 날짜는 22일서부터 풀어진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셨죠? 여기 초일 산입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가석방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지금. 근데 이 말은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이거? 가석방이라는 말 뜻은 가석방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동안 못하냐고 할 때 요거는 남아있었던 기간에다가 요 3년을 보태야 돼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공식을 대입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 뜻은 아셨다고 치고 그럼 자 우리가 징역과 금고는 뭐가 있어요? 무기도 있고 유기라는 것도 있어요. 무기와 유기. 무기란 말은 뭘 뜻이죠? 영원히 뭐 죽을 때까지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무기금 이렇게 되겠죠?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는 소리라고. 근데 그들도 뭐 할 수 있었다? 가석방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남은 기간을 지나고 더 3년을 더 지나야 되죠. 근데 무기란 말 때문에 남은 기간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무기는 남은 기간을 10년으로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10년으로. 그럼 10년에다가 얼마를 보탠다? 3년을 다시 더 보태야겠죠. 합이 얼마 나옵니까? 13년 나오죠. 그럼 어떤 뜻이겠어요? 무기징역 등을 살던 사람들이 가석방 됐으면 얼마 동안 지나야 된다? 13년은 지나야 돼요. 그 기간 동안 못한다 그 얘기하고요. 안 된다. 요 기간 동안 못하는 거다. 그 다음 6이라는 거는 그대로 이제 공식을 대입하시면 돼. 그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될 텐데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야겠죠. 그거 당연히. 근데 자 오늘 날짜 올 8년도 3월 22일자에 자 날짜 필요 없다. 날짜 필요 없겠고 이렇게 하죠 그냥. 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자 4년은 살았어 일단. 그리고 이때 가석방으로 나왔다고 볼게요. 그럼 합이 얼마 지나면 돼요? 아니 다 합쳐서 남은 게 6년 남았겠죠? 그다음 얼마 또 버팁니까? 3년 버텨야겠죠? 얼마 지나요? 9년 지난다. 요것 동안 지나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 이해되시겠죠?
그럼 항상 이때 나오느냐? 아닐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10년 선고됐는데 6년은 살았어요. 요때 가석방 될 수 있었겠지. 얼마 지나면 돼요? 7년. 남은 기간 4년, 3년 버티니까 합의 7년. 요거 지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석방이 6이에요, 6이.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 내용까지가 여기 이해만 된다 그러면 책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이해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 번째 게 이제 집행 면제라고 된 건데, 자, 84쪽에서 리을 동그라미, 그걸 보는 거예요. 집행 면제. 그래서, 자, 일단 뭐 집행 종료, 만기 석방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석방이었죠. 정리했고, 그 다음 리을 동그라미가 이제 집행 면제라고 써 있는데, 그 속에 A, B, C로 나눠졌죠. 자, A가 뭐예요? 특별 사면, B가 법률 변경, 그 다음 C가 형의 시효 완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A부터 볼게요. 일단 그게 뭡니까? 특사죠. 특사. 맞죠? 특사예요. 그럼 이제 대비가 될까 같이 봐야겠는데, 자, 1사 같이 볼게요. 자, 특사라는 건 특별 사면의 준말이죠, 이거? 특별 사면의 준말. 그럼 특사라는, 이 특사의 뜻은 아시겠죠, 이거는? 알죠, 그죠? 우리가? 어떨 때 특사가 많이 나와요? 뭐 광복절, 뭐 성탄절, 그다음 뭐 석탄절도 있고, 그다음 정권이 바뀔 때 많이 나오는 게 특사잖아요, 그죠? 그럼 특사라는 거는 위에 보시니까 어떤 효과라고 써놨어요? 집행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집행을 면제한다. 뭘 면제하냐면 남아 있는 형의 집행을 없앤다 이 말이에요. 이 효과의 의미가. 그럼 어떤 얘기인 거니까 금방 제가 자 10년 선고받은 사람이 4년은 살았다. 이때 가석방으로 나왔다고 하자. 방금 요 위에 거. 그럼 합의 9년이 지났어야 되죠 아까. 그쵸? 그런데 똑같은 경우의 수를 놓고 이때 가석방이 아니고 자 특사로 나왔다고 예를 들어요. 광복절 특사. 그 남은 거 6년 남았었죠. 근데 이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떤 얘기냐면 남은 기간을 싹 없애버리니까. 그럼 남은 기간 필요 없는 거죠. 싹 다 없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다 살고 나온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라고. 그게 다 살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 살고 나온 거 얼마 지나면 됐어요 아까? 3년 지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남은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얼마 지나면 된다? 3년 지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런데 요 뒤에 이제 요게 일사라고 써놨죠 지금 요게? 이건 일반 사면의 준말이에요. 일반 사면 준말. 요거는 특별 사면의 준말이고, 그럼 둘 다 공통점 사면이에요. 둘 다. 둘 다 사면이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고위 권한인데 차이가 뭐냐? 요 특사는 거는 대통령 기분 좋으면 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면은 그게 아니라 국회에서 동의를 거쳐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쉬운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탁월이거나 아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면 됐다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요 특사는 효과가 뭐라고요? 형 집행을 면제하는 거지만 일반 사면은 뭐라 그러냐? 요거는 면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면소됐다고 그런다고. 소를 면제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소를 면제했다. 소를 면제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게 이건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쉬울 텐데,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과거 군사 정권 당시, 전두환 정권 당시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 받은 분이에요. 아시죠? 그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근데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 뒤에 그 죄가 됐어요? 죄가 안 됐죠 아예. 그때 그 나온 게 일반 사면이에요. 그게 아예 싹 죄를 없애버렸다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소를 면제했다는 얘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인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라는 사람이, 검사가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검사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응? 죄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있으면 여기 이제 죄를 물어야겠죠. 근데 아무리 중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검사가 소를 제기 안 하면 절대 벌을 안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가, 검사 한 사람은 그 개인이 아니라 검사 한 사람이 한 국가야, 대표야. 네? 그러니까 검사가 법원에다가 얘 죄가 있어요. 벌을 주시오. 요구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벌 절대 안 받아요. 그건 검사밖에 못 해요. 근데 검사가 벌을 주시오 요구하는 걸 이제 뭐 공소를 제기한다고도 하고 소추한다고도 하고 기소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소자가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이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 죄를 못 물어. 그러니까 소를 면제했다 이 소리예요. 네? 다시 말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거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소를 제기 안 한 거와 같은 얘기니까 무슨 뜻일까? 처음부터 선고 아예 안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죄 안 진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 안 진 거 똑같은 경우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유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예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특사는 물론 얼마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면 둘 다 사면이긴 한데 효과가 어떤 게 더 탁월해? 일반 사면이죠. 근데 말은 뭐라고 그랬어? 일반이라고 그런다고. 네? 용어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건 특별한데 별로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잖아요. 3년을 지나야 되니까.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가? 그럼 좌우지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중에서 뭐가 훨씬 좋은 거예요? 일반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오른쪽 보시면 그 안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싹 다. 읽으면 머리만 아파요. 그거 다. 읽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만 듣고 이해만 하면 된다고 얘기는 무조건. 이거 시간 낭비예요. 책 보시는 거는. 그 다음 이제 B번에 법률 변경 써 있죠? 자, 거긴 두 번째가 법률 변경은 또 뭘까? 법률 변경이라는 소리인데, 이제 이제 이 뜻을 아셔야 되겠는데, 먼저. 거기 보니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이 바뀌어서 집행이 면제된다는 말 썼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처음엔 죄를 지었어요. 처음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교도소 들어갔다고요. 살던 중인데 아직도 안 살았어. 근데 그 중인 죄가 그 사이 법이 바뀌었어. 바뀐 바람에 그때부터 죄가 아니래. 그럼 처음엔 죄를 지었죠. 그다음 교도소 들어갔잖아요. 1년, 예를 들어 1년 선고받았어요. 1년. 근데 6개월 좀 살았다고 지금. 6개월 남았죠 아직? 근데 그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죄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가둬놔야 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지. 그때 뭐라 그런다? 형집행을 면제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 죄는 맞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 처음엔 죄였잖아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3년은 지나야 돼 걔도. 이해가셨나요? 은정씨? 내가 지난주에 뭐 이름을 못 불러갖고 입에 가시가 돋았어. 제가 이제 요거로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미니스커트로 예를 주로 들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 다른 학원 가서 강의하다 보니 요것도 여기를 강의했었는데 앞에 계신 어떤 자분께서 이제 그 간통죄로 예를 들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맞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상해서 일 안 들었거든, 그동안에. 근데 그분이 딱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그걸 들었던 건데 맞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가장 문제 우리가 잘 아는 게 뭘까요? 뭐 누군가요? 그 탤런트죠. 뭐 지금 이혼했지만 그 뭐 옥소 모 씨라고 있잖아요. 왜? 예? 뭐 누군지 아시겠죠? 그 남편도 왜 탤런트잖아요. 왜? 그 박모 씨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반들이 한참 시끄러웠죠. 그것 때문에. 뭐 간통죄 때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게. 그래갖고 남자 고소를 했잖아요. 그 남편이. 그 소송 이혼 소송 막 하면서 이제 저기 돼갖고 그 당시 구치소 들어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구치 들어가서 이제 막 벌을 받는 중인데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죄가 아니지만 간통죄라는 게 말이죠. 이게 굉장히 그 당시는 중범죄예요. 이게. 이건 벌금도 없었어요. 그건 징역 살아야 돼 무조건. 그 당시 죄가 징역밖에 없다니까 벌금도 없어 그거는. 그리고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이게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한다고 하고 이제 고소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고소했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사람 그래서 교도소 들어갔다고 규치소에 한사 재판이 진행 중이야. 재판 진행 중인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판결 나버린 거예요. 이 죄가 위헌 판결 나버렸어. 그 죄가 아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때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때 소송 안 끝나고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항상 소송하다 보니까 중간에 죄가 아니게 돼버렸네. 그건 나왔다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는 그게 간통죄가 죄였죠.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소송 진행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난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아니래잖아요 지금은. 그 바로 털어준 거죠.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 형집행을 면제한다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요. 어쨌든 그 죄가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없던 그런 죄예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던 죄가 그 죄였어. 다른 서구 유럽 뭐 일본 없었어. 아예 그 죄 자체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던 죄인데 그것도 이제 사라진 거죠. 어쨌든 되셨다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하나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그 영어 스몰 C번에 형의 시 완성 써 있죠? 형의 시 완성. 이것도 좀 말이가 어려운 얘기인데 자, 거기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형의 시효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이해하세요, 그냥. 요거 대비가 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용어. 들어본 적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두 개죠, 그죠? 두 가지. 그 화성 그 연쇄살인 사건, 화성 사건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구에 그 아이들 5명 죽은 거 있어요. 그 개구리 소년 사건인가? 그게 가장 큰 두 개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대구 사건 같은 경우는 범인 잡았나요, 그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오늘 누가 나타난 거예요. 자수했어. 내가 범인이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 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요. 그건 살인죄겠죠, 그게? 근데 살인죄라는 거는 말이죠.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지금은 폐지했어요. 그때는 있었거든, 그게. 그때는 그게 15년이 시효였어요, 그 당시는. 지금은 없다고요. 그럼 일단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말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도 15년만 잘 도망다니면 벌을 안 받아요.
무사히 지나버리면 그게 뭐라? 공소시효거든 그게. 그 지금 이게 이미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붙들어도 벌을 안 줘, 못 줘. 그래서 우리 공소시효 완성된 걸 뭐라고 하느냐? 요거와 똑같이 이렇게 이래요. 면소가 되었다고 일한다고. 그래 버리면 벌 아예 안 받는 거잖아, 그죠? 아예 벌 안 받으니까 이 사유 자체가 결격 사유도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자, 형이 시효라는 건 뭘까? 이건 뭐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 시효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예를 들고, 있다고 치고, 어떤 사람이 바로 그놈이야. 대구 사건 범인이에요, 얘가. 그럼 이제 일단 있다고 치고,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이해해 보시라고 한번. 얘가 대구 사건의 범인이야, 지금.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까, 시효의 마지막 날.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래 연장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끝나버려요, 그대로. 근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자고. 근데 오늘 0시면 이제 끝나요, 시효가. 근데 현재 시각이 23시 59분이었어. 얼마 남았어요? 1분 남았어. 1분 남았으니까 그때 딱 잡으러 왔어, 경찰이. 그럼 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1분 동안 막 시간 보면서 막 도망다녀야 되지, 바깥에서 막 뛰어다녀야 되지, 저렇게? 아니, 막 뛰어다니다가 1분 동안 안 잡혀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딱 1분 지났으면 뭐 패자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되는데, 이제 문제 1분 동안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잡혔어, 이 사이에. 응? 잡혔어. 왜 그랬을까? 얘는 이제 숨어서 지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그냥 숨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이 뒤룩뒤룩 찐 거지. 응? 못 뛰어. 근데 경찰은 옛날 육상 선수야, 이 사람이. 그 얼마나 잘 뛰겠어. 그냥 뭐 탁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잡혔겠죠, 이렇게? 수갑을 탁 채웠어, 이렇게. 이제. 끌고 갔어, 이렇게. 그럼 이제 잡혔죠, 이제. 그 순간 시효가 딱 수업 정지해버려요. 그럼 더 정지 안 돼,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쨌든 잡았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끌고 왔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끌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검사가 기소했겠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금박갑이라는 그 대구 사건에 요놈한테 법원에서 이제 사형이 확정됐다고 예를 들어요, 이렇게. 사형이. 우리가 사형이라는 거는 반드시 3심을 반드시 다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사형 확정시키려고 해야 되는 건데, 한 달도 안 됐어요. 최근에 사형 선고된 놈이 있어요. 최근에. 이영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옴니 아빠가 한 놈 있잖아, 그 이상한 놈. 그 놈 1심에 사형 선고됐어요. 그 놈이. 걔는 인권이 없어, 걔는. 그러니까 이름도 얘기해도 괜찮아요. 걔가 무슨 인권이 있겠어, 그죠? 인권 없어. 그냥 이름 막 말해도 괜찮아. 그 이름이 이영학 이놈인데, 얘가 1심에 사형 선고됐거든요, 얘가. 근데 이건 뭐 이제 3심까지 가보다 그건 걔는 사형이에요. 어차피 사형 선고될 놈인데, 근데 이제 한참 멀었어, 아직도. 이제 1심이니까. 이제 한 1년 남짓 걸려요. 확정되려고 그러면 이제 3심 다 해야 되거든, 그거. 그렇다고 확정되겠죠. 어쨌든 얘가 이제 이렇게, 얘는 사형이에요, 이거는. 이놈은 무효로 재판을, 난 개인적인 사견이 그래요. 이거 뭐 재판을 해요, 이걸? 예? 아니, 재판을 뭐로 재판하냐고 돈 들여서. 그냥 그럼 바로 꺼내다가 저기 서울 광화문 그 광장에다가 묶어놓고 그냥 돌멩이 하나 다 줘서 그냥, 그렇게 해야지. 무슨 그게 뭐, 그쵸? 아, 이건 인간도 아니잖아, 그건 하여튼. 뭐 인간도 그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이게 확정이 됐다, 사형이 확정됐다고 예를 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보자고 한번. 우리나라 현재 사형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확정됐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원래 현행 법은 그런데 확정됐으면 사형은 말이에요,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집행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6개월 내 걔를 죽이란 소리야, 법으로는. 근데 6개월 내 죽이라고 이제 죽여라 명령을 내려요.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면 5일 내 걔를 죽여야 돼. 어떻게?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죽이라고 돼 있어. 이게 다 법에 있는 얘기야, 지금. 6개월 내 죽여라, 5일 내 죽여라, 교수형으로 목 매달아라. 매달아 죽여라. 다 돼 있다고, 법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근래가 아니에요, 뭐. 한참 전까지더라도 사형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현실적으로 못해, 우리나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집행이 안 돼요. 못한다고. 어쨌든, 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없을까요?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되는데, 한 사람당 1년에 드는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1년에 드는 돈이. 무슨 돈이겠어요, 그게? 아니, 걔들 모기이죠. 입혀야 되죠. 그거 다. 우리가 뭐같이 벌어서 걔들 뒷바라지 하고 있다고, 지금. 걔들 60명 되는데, 걔들한테 전부 다 우리가 벌어갖고 걔들 뒷바라지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영학이. 걔 우리가 반매기군 중에 지금, 원입해주군 중이라니까? 우리가 반매기군 중이라니까, 걔한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겠냐고, 이게 지금, 이게, 그죠? 나는 절대 내 돈으로 그럴 의사가 없어. 근데 나라가 쓰고 있잖아, 내 돈 갖다, 그죠?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언제 마지막 있었을까? 그게 YS 정권 말기에 있었어요. 김영삼 정권 당시에. 이따가 그 이후로 한 건도 안 했거든, 지금? 그럼 대략 얼마 지났어요?
20년쯤 지났죠? 현재까지, 그죠? 근데 그 당시 사형 선고 받은 어떤 놈이 있다고 치자 이거야. 얘는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도 사형 집행할 수가 없어, 이제는. 사형 집행을 못해. 합치면 얼마죠? 30년, 30년. 우리 사형이 확정됐죠? 이 사형이 제일 긴데, 형의 집행시효가 30년이라고. 이 기간 내 집행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럼 그냥 죽을 때까지 가둬놔야 돼. 못 죽이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형의 집행시효라고 그래요. 말을 늘리면 형을 선고했죠, 이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시효 그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다른 뜻이에요. 응? 공소시효는 공소를 제기할 시효인데 아예 바로 안 받았죠, 이거는? 근데 이건 선고했죠, 이건 이렇게. 했는데 뭐만 못했다? 집행만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시효 지나니까 더 이상 집행을 못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 집행을 면제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얼마 지나야 된다? 3년 지난다. 이해했죠? 자, 요번 얘기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요 내용까지 이해하기 설명하는 게 마지막이라고요. 그래서 다음 순환 때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때는. 다음 순환 때 형의 시효 뭔지 뜻 아시겠죠? 얼마 지납니까?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일일이 다 얘기했잖아, 싹 다 이렇게. 뜻까지. 예? 뜻까지 풀어 얘기하는 거는 이번 순환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다음 순환 때 뜻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거 감안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로써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완벽히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순환 때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거니까. 은정씨? 알았어요? 응? 자, 됐고. 그 다음 어디 보시느냐? 2번 동그라미.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서 있죠? 그게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 이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라고 되어 있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역시 금고 이상 형자 썼죠? 요것도 형의 종류 뭐와 뭐? 징역과 금고. 같아요, 앞에 거하고. 그 다음 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이 말도 이제 아실 것 같은 게 한데, 집행유예란 말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이거? 그럼 일단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실제로 형을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그건 알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어떤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2년, 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5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앞에 이거 뭐 1년, 2년, 3년 있죠, 이거. 이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고요. 무시하는 거야,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이건 지금 끝나고도 나서 뒤에 3년 붙는 게 있었죠, 이렇게. 이건 그것도 없어요. 뒤에 붙는 것도 없어. 그냥 뭐라고 써 있죠? 유예 기간 중면 걸린다고. 그럼 몽땅도 요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죠? 집행유예 앞에 거 필요 없다. 응? 안 사는 거니까. 필요 없고, 뒤에 붙는 것도 없고. 그럼 뭐만 지나면 되겠다? 유예 기간만 지나면 할 수 있다. 그 유예 기간이 얼마인데? 이건 판사 재량이에요. 응? 재판장 재량이라 이거야, 그거는. 그래서 얼마? 1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해졌을 때 그 기간 동안 지나면 된다, 그 얘기죠?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앞에 건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뒤에 붙는 거 없죠? 유예된 기간만 지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 동안인데? 그건 재량이라니까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정해주겠지, 그걸. 그럼 그거만 지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집행유예고,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넘겨보시면, 자, 88쪽에서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보세요. 자, 이 법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써있죠. 좀 길죠.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자, 그럼 그 세 번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여기는,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써있어요, 거기, 그죠? 자, 써있고,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 선고를 받았답니다. 벌금형 선고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3년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크게 2번 대목차가, 자, 형벌을 받은 자 안에 하나, 둘, 세 개 들어있죠, 이렇게. 그죠? 세 개 다 몽땅 뭐 일로 모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예? 그럼 이제 뭐 왜 이렇게 했냐면, 먼저 뭐부터 비교해보냔 말이에요. 이 형을 먼저 비교해야 돼요. 형을. 자, 1번, 2번은 형이 뭐와 뭐? 형. 큰형, 작은형 말고. 예? 우리 형 말고. 무슨 형? 징역과 금고. 3번은 무슨 형? 여기는 벌금형이잖아요, 그죠? 벌금형 이렇게. 이걸 먼저 비교하라 그 말이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일단 형을 비교해보니까 징역과 금고죠. 그럼 징역과 금고는 이 말 지금 여기서 1번, 2번 둘 다 얘처럼 뭐 무슨 법 위반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자, 징역과 금고는 이 법, 공인중개사 법이든 아니면 다른 법이든 징역과 금고는 다 걸리죠. 이거는 다 걸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자, 징역과 금고는 실형 선고된 것도 당연히 걸리겠죠. 그다음 뭐까지? 집행유예도 다 싹 다 걸리겠죠. 그래요. 그런데 벌금일 때인지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딱 써 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 벌금일 때는 무슨 법만? 이 법일 때만 걸려요. 그럼 다른 법으로 벌금 물은 거는 괜찮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리고 선고된 것만 해당하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고된 것뿐인데 벌금도 말이에요.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액수가 좀 중요해졌어요. 얼마? 300만 원 이상일 때만 그래요. 그러면 이 법이더라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이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두 개를 비교한 경우가 이렇게, 그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유예란 말이 몇 개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이제 형사법, 우리나라 형사법엔 말이에요. 미뤄주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일단 유예라는 말 뜻부터 먼저. 미뤄두는 거잖아요, 지금. 유예라는 한자 의미니까, 이거는. 근데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자, 먼저 기소유예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선고유예라는 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집행유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형사법에 의한 유예 제도인데, 이건 누가 하느냐가 달라. 주체가 틀리다고. 예? 자, 일단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무슨 유예만? 집행유예만 나와 있잖아, 그죠? 예? 그럼 집행유예니까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가 되는 거지요. 그럼 기소유예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를 아예 일정 기간 미뤄두는 거예요. 벌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여기 없잖아, 어쨌든 간에. 이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글씨만 보면 돼, 글씨만. 기소유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럼 결격 사유가 아니죠, 이거. 두 번째, 선고유예는 누가 하는 거다? 요 두 개는 판사가 하는 거예요. 요건 검사, 요건 판사 하는 건데, 선고유예했던, 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 선고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요. 그럼 유예란 말 나왔을 때 뭘 조심하겠어요? 집행유예만 사유다, 이거지. 됐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묶었을 때 형벌 받은 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됐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거로 3번,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는 거니까, 지금 그 3번 안에 기역, 디귿, 니으에서 기역, 디귿번 있죠? 그 디귿 동그라미. 그 중간쯤에. 자, 디귿 동그라미 뭐라고 써놨어요? 벌금형의 분리 선고라고 돼 있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보세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49조 위반된 죄와 다른 죄와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 선고할 때는 이를 뭐라고 써 있죠? 분리 선고한다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 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하는 내용들이 거의가 이제 형법 쪽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 안에 지금.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형법 제38조라고 써있죠, 거기요. 그쵸? 거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경합범에 대한 처벌이 이제 그 규정인데, 이게. 용어를 한번 풀어볼까요? 경합범이란 말이 뭘까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죄를 지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1인의 수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 죄를 여러 개를 지었다는 거지. 그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묶어 선고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에. 그럴 때 처벌하는 기정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죠? 응? 죄를 2개를 지었다고. 근데 A죄, B죄인데 A죄는 말이에요. 징역 10년을 살아야 돼. 근데 B죄는 금고 5년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선고하자, 재판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10년 살면 돼요. 응?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A죄 10년 살 죄예요. B죄가 방금 금고 5년 그랬잖아, 이렇게. 지금 잘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가 자유형이라는 건데, 자유를 이제 뺏는 소리야. 자유형, 자유를 구속한다. 그래서 둘 다 어디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 되죠. 둘 똑같잖아. 같을 동자석이 동정형이라고 그래. 동정형. 같은 동일한 종류형. 에? 그때는 그냥 긴 거. 에? 근데 여기는 이제 벌금이 1억을 내야 돼,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제 교도소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유형. 요거는 돈 내야 되죠. 재산형 그런다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형이라고 그래. 이정형. 다를 이자 써갖고.
다르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둘 다 해야 돼. 돈 내고 징역 살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벌금이 이제 3억 내야 돼요. 요건 벌금을 2억을 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둘 다 벌금 내는 거네? 그건 둘 다 재산 같은 동정형이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지?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요럴 때는 더 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고, 지금 이게 더 크죠? 이게 지금 더 많은 다액이잖아, 다액. 이럴 때는 다액의 2분의 1 내에서 가중해서 선고해요. 그럼 자 3억 반 잘라보세요. 1억 5천이죠. 그럼 얼마 선고한다? 4억 5천까지 선고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저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됐다 보니까 뭐라 써 있어요? 38조에도 불구하고 뭐라 써놨어요? 자, 48조, 49조의 죄와 다른 죄와 경합범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이를 분리 선고한대요. 누구는? 개공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자고 한번. 이 사람이 개공이에요, 개공. 응? 개공이라고. 근데 A죄가 3억 물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B죄는 바로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0만 원 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3,000만 원이라고 하자. 3,000만 원 낸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보니까 이렇게 볼 때 너무 액수 많네. 그럼 3,000 할게. 3,000만 원 2,000이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넣으면 지금 이건 법이 틀려요. 요것만 우리 법이라고 지금. 그럼 원래는 얼마 낼 것 같아요? 4,500 내면 되겠네?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아니야. 따로따로 다 하는 거야 이거는 선고를. 5천을 다 물어야 돼. 얘 따로 한다고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선고한다 이 말이야. 땅땅 2번 때린다는 거지. 아까는 한 번 때리는 거고. 이해했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보니까 개공들은 일반인보다 더 중요한 게 처벌하는 얘기잖아요. 그 의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또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벌금 선고할 때 이를 분리 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선고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게 디귿번 문제였겠고, 그 양거로 3번이 이제 취소와 관련 나온 거죠? 양거로 밑에 내려오세요. 양거 3번 취소 처분과 관련 인자 나오죠. 자, 그래서 1번이 뭐 있었죠? 자격 취소된 후 3년. 2번 올라가 보시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죠? 자,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또 일단 여기 이제 2번이었고,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목차를 붙여야겠죠? 자, 큰 3번이 뭐냐? 취소된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됐다면 3년을 못하는 거다. 중개업의 등록 취소가 돼도 3년을 못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그럼 여기는 이제 똑같이 공통점 뭡니까? 역시 취소. 그리고 3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다시 들어오세요.